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이비인후과의 임기정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급성 저음역 난청, 즉 어큐트 로우 톤 히어링 로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귀고혈압이라고도 부르는 이 메니에르 병의 전조 증상으로 나타나는 돌발성 난청의 한 종류죠. 여기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급성 저음역 난청은 돌발성 난청의 한 가지 A형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안 들린다고 표현하는 그런 난청보다 귀가 멍멍해요. 이충만감이 있어요. 라는 그런 증상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예후가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은 임상 경과 중에 재발이 비교적 흔하고 저음이 많이 떨어진다는 면에서 전형적인 돌발성 난청과는 차이를 보입니다. 이렇게 저주파수의 변동성 있는 청력 저하가 먼저 초래되고요. 그런데 어지럼은 없어요. 그래서 차후에 진행되는 이 메니에르 병의 초기 발현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이 급성 저주파 감각신경성 난청, 이게 뭔가, 어큐트 로우 톤 히어링 로스가 뭔가, 어큐트 로우 프리퀀시 히어링 로스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얼마나 저주파수에서 청력이 떨어지는지 그 임상 양상과 그리고 각각의 그 검사 결과, 어, 귀 압력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어지럼 기능엔 변동이 있는 건지, 그리고 치료는 어떻게 하게 되는지, 주로 이제 스테로이드, 이뇨제, 식이요법을 쓰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그러면 향후에 어떤 예후를 가지고 메니엘 병으로의 이행은 또 얼마나 되는 건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로 급성 저음역 난청의 질병 기술 및 청력 저하의 양상이 되겠습니다. 어, 다카시 아베를 안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이비인후과 의사로서 1982년 5월 20일 날 최초의 기술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음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125, 250, 500Hz에서 한 35dB 정도의 청력 손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더라. 특히 갑자기 생겨서 저주파수에 청력이 저하되고 이명과 이충만감이 있는데 여성에서 많이 생기고 거의 완전한 회복을 보인다. 그래서 또 연이어서 이 야마소마라는 선생님이 125, 250, 500Hz에서 합쳐가지고 한 100dB 이상, 한 30dB 정도 되죠. 그리고 하이톤에서는 청력이 좋아. 저음만 떨어져요. 그런 사람이 이 어큐트 로우톤 히어링 로스로 생각이 되지 않냐 하죠. 일본 분들은 이제 더 하는 걸 좋아하시는데 우리는 사실 평균이 더 익숙한데요. 그리고 질병 기술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일본 선생님들도 70 기술했다가 100 했다가 상당히 기준이 모호합니다. 이때까지는 정립이 되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야마소바 선생님이 이거는 메니에르 병의 얼리 스테이지다. 이거 보세요. 이 그 돌발성 난청과 어큐트 오톤 히어로노스 저주파 난청과는 이게 상당히 특이한 모양새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귀 압력도 이런 어큐트 로우톤에서는 한 63%만 떨어지는데 메니에르 86% 떨어지는 것에 비해서는 더 약해요. 초기 같아요. 이런 아주 직관적인 현명한 판단을 하신 거죠. 거기에 이제 더해서 이마무로 쌤이 40대 여성인데 이명이 이충만감, 자가강청. 저는 이제 달팽이관이 부푸니까 팍 터트리기 쉬운 풍선이 돼서 이런 자가강청이 생긴다고 생각되는데 양측성으로도 생길 수 있고 변동성의 청력 저하가 있고 메니에르 병으로의
이행이 의심이 되면서 자율신경계 이상과도 연관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말하셨죠. 그리고 청력은 70에서 80% 히어링 리커버리가 되는 좋은 경과를 지니는데 차후에 보니까 또 한 10%가 또 히어링 플럭추에이션 하면서 다시 재발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보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박신혜 선생님이 이제 처음으로 보고하셨는데 회복률이 한 80% 정도로 좋고 다만 에코지는 뭐 거의 정상인 것 같아요. 그러고는 이제 그 심플하게 어큐트 오톤 히어링 로스의 스탠다드를 정리하셨는데 125, 250, 500Hz를 이제 에버리지가 30보다 더 많이 떨어진 거, 그 다음에 248은 20보다 좋은 거. 상당히 이 그 한국 사람들한테는 계산하기 좋은 좋은 기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이제 이 기준을 따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김규성 선생님이 두 번째로 발표하실 때는 역시 이제 서든이랑 어큐드로우톤 히어링 로스가 틀리다. 어큐드로우톤은 이 저음에서 이제 34, 35dB 정도 떨어지더라. 하지만 돌발성 난청은 70% 이상 망가지는 그런 청력을 보여요. 그러니까 확연히 다른 병이다. 라는 걸 좀 말씀하시고 메니에르 병으로의 이용률도 틀려요. 어큐트로우톤은 한 15.6% 정도 메니에르로 가는데 근데 이제 돌발성 난청은 거의 그런 게 없단 말이죠. 어지럼이 막 생기거나 메니에르 병으로 진행하지 않는 것을 이제 보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요즘 나온 에피더밀로직 서베이에 봐도 이렇게 돌발성 난청은 70% 정도 떨어지는 그런 이제 평균 보이면서 60대 남녀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피크를 보이는데 이런 어큐트로우톤 히어링 로스는 보십시오. 저음이 한 30에서 40% 이상 망가지고 그리고 대개는 30대 여자에서 많이 생긴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큐드로우톤과 돌발성 난청은 그 대상도 틀리고 또 성별도 이제 여자들이 더 많이 생기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양상도 틀리다는 거를 아주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제 그 멀티센터 스터디로 상당히 많은 환자들을 거의 한 600명 넘게 이렇게 다 정리해서 요즘에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또 다시 또 70이 됐죠. 70이면은 30보다도 적은 건데 그죠? 그렇게 보고를 하시고 그걸 또 그레이드를 이렇게 4개로 나누셨어요. 100, 130, 160 이상 해가지고 그레이드를 나누시는데 회복도 20dB 이내로 들면 완전 회복이고 한 10dB 이상 호전되면 임프루먼트를 보자는 기준은 이제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쓰고 있는 추세가 됩니다. 치료 결과는 확실히 젊고 여자들 빨리 치료할수록 덜 심할수록 어큐트로토니어로서 딱 기준이 맞는 경우에 치료율이 좋더라는 걸 이제 얘기했는데 그것도 맞는 말로 생각됩니다. 저도 이제 2016년에 악타에다가 거의 초창기로서 이제 어큐트로톤 히어링 로스에 대해서 논문을 낸 바가 있는데요. 저도 이제 이런 크라이테리아를 잡았습니다. 어큐트 세시면서 저음에서는 이제 30dB 이상 망가지고요. 고음에서는 20dB 이하로 좋은 사람들 그런 분들이 이제 버티고가 없고 MRI상에서 정상인 사람들을 딱 골랐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나눠보면 저음의 청력 저하가 30dB 이하인 사람도 꽤 많은 거예요. 어큐트로톤에 딱 맞는 그러니까 저음은 떨어지면서 고음은 좋은 사람은 한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왜냐면 고음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어큐트로톤 히어링로스 카테고리에는 제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퀘스천이 30dB 이하의 청력 저하가 있는 저음 청력 저하 환자들도 거의 반수 발생하는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어큐트로우토는 거기 뭐 기준에 맞춰서 치료하지만요. 그렇죠. 노화성 난청이나 고음 저하가 있는 환자들도 일시적인 저음 저하가 있더라도 기준에 맞지 않아서
어큐트 로우톤 히어링 로스 카테고리에서 제외되는데 이런 분들도 거기 맞춰서 치료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0dB 이상 좋아지고 이런 사람들 어, 10dB 이상 이제 망가지는 사람들을 다 포함을 시켜서 오랄 스테로이드와 다이우레틱스 치료를 하는데 어큐트로드 온 환자들을 이제 서브 클래시피케이션 해서 히어링 리커버리와 이제 에코지 뱀프 같은 걸 다 관찰을 해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총 151명 중에 한 31명이 어큐트 로우톤 히어링 로스가 있죠. 10dB 이상 로우톤 히어링 로스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에코지 떨어진 거가 비슷하죠. 뱀프도 마찬가지고요. 여자들이 확실히 많습니다. 네. 전체 10dB 이상 떨어진 사람들은 33.5dB 떨어졌다가 25.2dB가 돼서 한 71% 정도는 10dB 이상 좋아져요. 조금 이제 하이톤 히어링 로스가 믹스되어 있으니까 이제 에이지 릴레이티드 된 분들의 청력들이 조금 이제 섞이게 되죠. 어큐트 로우톤 히어링 로스는 딱 거기에 맞는 사람들, 즉 고음은 정상이고 저음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40, 2.7dB 정도 떨어지고 그게 이제 20.8까지 회복되는 한 83.9%가 다이우레틱스와 오랄 스테로이드 치료에 잘 반응해서 이렇게 회복되는 걸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큐트 로우톤 히어링 로스의 베스티블러 펑션 스터디, 즉 에코지와 뱀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어큐트 로우톤 히어링 로스가 이런 엔도림파틱 하이드롭스이기 때문에 글라이세롤 테스트를 쓰면 좋아지겠구나 라고 이제 처음 테스트를 해본 게 이제 노자와 선생님이고, 글라이세롤 테스트를 해봤더니 43.8%에서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분은 하이포텐전과 관련돼서 오토노믹 임발란스도 있지 않냐, 오소스테틱 테스트를 해보니까 42.9%가 좋지 않더라 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여기랑 좀 오토노믹 임발란스랑 연관시키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어큐트 로우톤 히어링 로스가 남자와 여자에서 여자가 많죠. 그리고 글라이세롤 테스트를 하더니 이렇게 저음에서 청력이 5dB, 10dB 정도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톨릭 프레셔, 즉 오소스테틱 테스트를 해보니까 떨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오토노믹 임바란스도 관련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주장하신 바가 있습니다. 노구치 쌤이 이제 그 어큐트 로우톤 히어링 로스가 에코지가 한 0.35 정도 되더라. 근데 그거 메니에르병 타입 1이랑 너무 비싼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엔도림파틱 하이드롭스와 관련이 되는데 헤어셀 데미지가 없는 얼리 스테이지의 메니에르병 같아요 라고 이제 주장을 하셨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큐트 로우톤 히어링 로스와 메니에르병 타입 1은 이 에코지도 거의 비슷하고요, 청력이 떨어지는 것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상당히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메니에르병이 청력이 점점 떨어지면서 에코지도 점점 이제 증가되고 버티고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큐트 로우톤이 메니에르병 타입 1과 비슷하고 그 양상이 점점 메니에르병으로 진행되는, 즉 메니에르병의 초기 형태 아니냐라고 얘기하신 그 노구치 선생의 해안은 정말 우리가 잘 바라볼 만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 선생님들의 그걸 비교해보면 굉장히 다양해요. 5.6에서 63%까지 굉장히 베리어블하거든요. 하지만은 이제 메니에르병 타입 1과 유사하다는 거는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한 35.5% 정도의 어브노멀리티를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어큐트 로우톤 히어링 로스는
뱀프 같은 경우는 정상이다. 왜냐? 그게 코클리어만 있는 거지. 세큐리나 이쪽 뱀프가 영향받는 쪽으로는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어, 하지만은 매니에르병 같은 경우는 50% 이상이 이 어브노멀한 뱀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큐트 로우톤 히어링 로스는 한 8% 정도만 이상이 있고 뱀프가 거의 대부분 정상인데 매니에르 병은 이제 50% 이상 망가지는 형태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해보면 코클리어 온리 하이드롭스는 당연히 노말 뱀프죠. 그런데 그게 진행할수록 매니에르 병이 되거나 심한 어큐트 로우톤 히어링 로스는 그게 정화가 됩니다. 근데 오그먼티드 뱀프도 16.7%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리 스테이지 매니에르 병과 오큐트 로톤이 상당히 연관이 있다는 거죠. 무슨 소리냐? 오큐트 로톤 히어로노스에서는 뱀프가 정상으로 와요. 근데 이게 진행되면서 세큐레 하이드롭스가 생기면서 디스텐전이 되면 오그멘티드 뱀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매니에르 병으로 점점 진행하면서 레이트 스테이지가 되면 그 디프레스 타입의 뱀프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코지를 재보고 또 뱀프의 양상을 보면 우리가 이제 어큐트 로우톤이 얼만큼 이제 매니에르 병으로 진행돼 가고 있는가 그 중간 과정을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클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파트로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스테로이드와 인유제가 될 텐데요. 확실히 스테로이드가 주 치료입니다. 푸세 선생님이 먼저 스테로이드는 이 치료했더니 한 72에서 80% 정도 좋아져. 얘기를 해놓으셨군요. 확실히 스테로이드가 주 치료 같습니다. 하이도즈의 스테로이드를 치료했더니 80.5%에서 컴플리트와 파샤를 합친 리커버리를 보인다는 거죠. 모리타 선생은 스테로이드와 다이우레틱스의 콤비네이션 세라피를 주장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테로이드와 다이우레틱스 콤비네이션 한 데가 제일 좋더라. 스테로이드 쓰는 거가 그 다음으로는 좋지만 확연히 이 스테로이드와 다이우레틱스를 콤비네이션 한 게 80% 이상의 효과를 보인다는 점을 얘기하신 거죠. 스즈키 선생도 하이도즈 스테로이드와 다이우레틱스를 콤비네이션 하면은 좋겠다라는 걸 이제 얘기하셨고 확실히 다이우레틱스만은 부족하다. 스테로이드랑 콤비네이션 하는 거 거의 비슷하지 않니? 필수적으로 스테로이드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리타 선생부터 쭉 이제 치료 효과들이 나오는데 확실히 이 오랄 스테로이드와 다이우레틱스 콤비네이션 한 게 좀 좋은 것 같고요. 확실히 또 메니에르 병보다는 이게 더 좋다. 하지만 장기간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이 히어링 리커버리 레이시 떨어지는 결과들을 다 표현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후지키 선생은 5년 이상 관찰하니까 이 히어링 리커버리 레이시 떨어지죠. 그다음 리커런스도 30% 정도로 측정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요 스터디 기간에 따라서도 좀 히어링 리커버리 레이시 틀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연구자들이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좀 덜 떨어진 사람들과 어큐트 로톤에 해당하는 사람, 고음이 같이 망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체크해 보면 어큐트 로톤 히어링 로스가 83.9%로 제일 좋죠. 하지만 적게 떨어진 사람들도 회복은 좋아요. 물론 이런 분들은 이제 어큐트 로톤 히어링 로스보다 10dB, 20dB 이내에 들 수 있는 찬스가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성적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하이톤 로스가 있거나 연세가 많거나 이런 고음 난청이 있는 분들은 저음 손상이 생겼을 때 회복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오큐트로톤과 그것보다 덜 떨어진 사람들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죠. 여러 이제 그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최준 선생 같은 경우는 스테로이드 온리 아니면 두 개 다 섞어 써도 결과는 비슷하던데 하면서 이제 얘기하시는 것도 있고요. IT 덱사를 썼더니 그게 또 좋다. 우리 이뇨제보다 또 IT 덱사가 좋다. 라고 이제 얘기한 선생님도 계시고요. IT 덱사를 일주에 한 4번 정도 썼더니 뭐 이거 좀 다이우레틱스보다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스테로이드를 같이 안 썼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것과 비교해야 좀 정확한 결과가 될 텐데, 아무튼 IT 덱사의 치료의 가능성도 여러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바고요. 그 스테로이드 다이우레틱스 동시 뭐 둘 다 효과가 있더라 하고만 말한 그 메타 아날리시스도 있고요. IT 덱사보다는 오랄 스테로이드가 훨씬 이펙티브 있어요. 라고 이제 솔직히 말씀해 주신 경희대 여성선생님 논문도 앞타에 실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는 오큐트로톤 히어링로스가 예후 또는 이제 메니에르 병으로 어떻게 이행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오큐트로톤 히어링로스의 그 예후는 야마소바 선생님이 이제 제일 먼저 얘기하신 것 같은데 3개월 내에 한 10%가 재발한다. 그리고 이제 여자들 일주 내에 치료하는 경우, 그리고 그 1kg, 즉 이제 고음 영역이죠. 그쪽이 좀 어, 좋은 경우, 그러니까 히어링 로스가 그게 많지 않은 경우, 난 예후가 좋다는 거죠. 저음만 손상이 있어야지 고음으로 갈수록 그거는 예후가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후시키 선생은 5년 내에 반이 재발하던데, 에코지가 이상하거나 니스타그무스가 있으면 리커런스 레이트가 78%로 더 올라가더라. 는 거를 이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청력저하 재발률이 처음에는 한 29% 되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한 50%막 이렇게 올라간다. 메니에르 병도 1년 때는 한 3% 되다가 5년 때 지나가니까 한 10%까지 메니에르 병으로 이행하더라. 어지럼이 생기면서 청력도 더 떨어지는 걸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히로아키 선생이 말한 거는 어큐트로우톤이 확실히 그 리커버리 레이트는 좋다는 거죠. 어큐트로우톤 기준에 안 맞는 다른 그 병들에 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되게 어큐트로우톤 히어리노스는 한 12%, 5년으로 봐서는 한 30% 그렇게 좀 재발률이 있지 않냐 하고 얘기를 하셨죠. 재밌는 거는 이렇게 어큐트로우톤 히어리노스가 회복률이 좋고 그게 아니긴 전반적으로 더 떨어질 거라 피크 타입 즉 고음이 망가져 있는 경우 그건 이제 저의 처음에 그 퀘스천이었는데요. 그런 경우는 확실히 회복률이 더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재발률도 더 높게 보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고음이 떨어지거나 전반적으로 청력이 떨어지는 그런 어큐트 로톤 히어노스에 딱 맞지 않는 다른 분들의 I형 그런데 저 점 떨어진 선생님들은 좀 더 잘 치료하고 또 재발을 더 자세히 관찰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메니에르 이행률이 12.5%라는데 에코지가 높거나 안진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률이 높다는 것 굉장히 동의하는 바고요. 그리고 나오키 선생은 굉장히 15년 동안 관찰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일본 선생들. 처음에 어큐트로우톤 히어리 로스인데 한 40%는 정상이에요. 10년 내에 고음이나 전 영역의 이 청력 저하가 올 수 있는데 40%는 계속 정상인 거죠. 하지만은 꽤 많은 부분에서 어, 절반에서는 고음 전 영역에 이제 청력 저하가 온다는 거죠. 특히 1년 내에 재발이 있으면 예후가 나쁘다는 것도
추가로 얘기하신 바 있습니다. 네, 그렇죠. 40% 계속 절반으로. 자,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메니에르 병으로 진행될 텐데, 아직까지는 메니에르 병의 그 청력 기준이 250, 500, 1kHz 또는 그 이상의 한 15dB, 20dB, 25dB의 청력 저하를 보이는 걸로 우리가 이제 돼 있죠. 그리고 어지럼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큐트 로우톤은 그거보다 더 낮은 125, 250, 500에서 30dB 이상 망가지면서 고음은 정상이에요. 이렇게 따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비교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선생들이 메니에르 병으로 이 어큐트 로톤 히어링 로스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 이제 10에서 12.5%, 뭐 15.6%, 42%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하고 계셔서 10에서 한 42% 정도의 메니에르 병 이행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도 요즘에 이거를 그 예전보다 좀 더 업데이트해서 한 250명까지 대상군들을 늘렸는데 에코지는 뭐 계속 비슷합니다. 밴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확실히 여자분들이 많고 음, 치료는 식이 조절을 더 잘해서 그런지 꽤 좋은 편을 유지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그 상승되는 이 떨어지고 망가졌다가 다시 상승되는 그런 모습은 전체 군에서도 어큐트 로우톤에 있어서도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걸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한 15.5%그 정도 되는 거죠. 한 5년 내에서는 한 이렇게 한 15%, 20%그 부분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 드리면 이렇게 어큐트 로우톤 히어링 로스는 이제 저음 특히 이제 125, 250, 500에서 평균 한 30dB 이상 히어링 로스가 있는 거. 그리고 248 고음에서는 20dB 이하로 청력이 좋은 그런 거를 이제 주로 뜻한다. 그리고 이제 다이우레틱스와 풀도즈의 스테로이드 세라피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뭐 히어링 리커버리는 뭐 80% 이상이고요. 한 42.7에서 20.8dB로 좋아지는 양상을 보는데 에코지는 0.34 기준으로 한 35% 이상 망가져 있는 걸 보이는데 처음에는 아마 정상이겠죠. 하지만 점점 이제 더 그 양상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형태로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지의 결과는 상당히 버라이어블하지만 메니에르 병의 타입 1과 비슷하지 않냐 생각하고 있고요. 밴프도 처음에는 노말이 많다가 진행될수록 오그멘티드 됐다가 인크리스드 밴프 스레스홀드가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매니에르로 진행할수록 디프레션 되고 청력 밴프가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이니셜 풀도즈 스테로이드 다이우레틱스 치료가 필요하고요. 되게 절반이 재발해서 매니에르 병의 유행은 한 10에서 20%. 하지만 에코지가 임상하거나 아니면 디스타무스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행률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큐트 오토니오노스 발병 기전은 참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엔도림파틱 하이드롭스 귀 고혈압으로 올 텐데 근데 이제 그게 이뮨 리스폰스라든지 오토노미 임발란스라든지 오스모틱 디스오더 등 여러 원인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큐트 로우 프리퀀시 히어링로스, 어큐트 로우 톤 히어링로스 급성 저주파 감각신경성 난청은요. 이렇게 뭐 VNG를 이용한 피지컬 이그잼과 그다음 서든 센소리 뉴럴 히어링로서 확연히 구별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거기에 필요한 검사들이 최소한은 피오톤 임피던스 오디오 티나이토그램, 밴프 에코지 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다이우레틱스는 하나를 아침에 한 3개월 정도 먹고요. 미국은 이제 하루 2번 먹기도 하죠. 두 알을.
이소바이드도 또 추가하는 게 가능하리라고 생각되고요. 풀도우즈는 64부터 시작하는데 요즘에는 조금 그거를 좀 덜 하자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요. 하지만 또 어지럼 환자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그 자낙스 알레버트를 위주로 한 그런 어지럼 약들도 추가로 비상으로 들여놔가지고 심한 어지럼을 대비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 여담인데 사실은 이런 어큐트 로우톤 히어링 로스가 요즘 굉장히 많이 봅니다. 뭐 돌발성 난청이라고 오시는 분들 이제는 뭐 어큐트 로우톤 히어링 로스가 더 많을 정도로 많은데 이런 오스모틱 디스오더 즉 하이 솔트, 하이 소디움 그리고 하이 솔루트가 만들어내는 신문명병이 아니냐. 그게 이제 어큐트 로우톤 히어링 로스와 메니에르 디지즈 정말 더 오버한다면 고혈압 당뇨와도 연결되지 않을까 그런 자꾸 생각이 들고요. 로우 솔트 다이어트라는 게 뭐 1, 2g 소디움을 먹으라는 거고 그거는 한 5g 이하의 테이블 솔트를 먹으라는 건데 그거는 뭐 티스푼으로 하나 이하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 그, 그래서 이제 다이우레틱스와 하루에 한 2g 이상의 포타슘을 먹으라.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인공적인 것들과 합성 착향료를 피하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아예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포타슘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는 게 좋으니까 바나나나 이제 무가당 오렌지 주스들이 도움이 된다. 그리고 나트륨을 소금 한 티스푼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분도 이렇게 50g을 넘어서는 안 되는데 캔콜라 한 병만 먹으면 그냥 하루 당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지키기 어려운 것이지만은 그만큼 우리 그 전 인류가 얼마나 이제 소금, 나트륨, 설탕, 당분을 인공적인 걸 많이 섭취하고 있는지 아주 명확한 증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상당히 많이 충분히 드시기를 권하는 것이 좋겠고요. 이런 걸 자주 먹으라는 거죠. 저지방 우유, 어류, 야채, 샐러드, 이런 뭐 건강에 좋은 거 드시라는 거죠. 이거 뭐 농담이 아닙니다. 요즘에 왓더 헬스라는 그런 다큐멘터리 필름도 나와서요. 얼마나 고기나 이런 이 그 솔트, 슈가 같은 게 위험한가도 얘기하면서 플랜트 베이스드 된 다이어트를 하라고 우리 계속 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왜 딸기 우유가 딸기로 만들어졌으면 왜 딸기 향의 합성 착향료를 넣습니까? 그리고 당이 18g이나 들어가 있어서 하나 한 팩 먹으면 뭐 거의 하루 당 뭐 3분의 2 이상 끝장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렌지 주스의 예를 들어봐도 이렇게 오렌지 짠 그 농축액에 물이나 쭉 섞은 다음에 너무 쓰니까 이렇게 그 구연산 신맛을 돋궈주고 또 설탕 시럽을 엄청 넣은 다음에 그리고 이제 오렌지색 합성 착향료를 넣고 색소를 넣어가지고 만드는 게 사실 요즘 인공적인 오렌지 주스의 현실입니다. 이런 먹는 거에서 장난을 치니 사실은 몸에 탈이 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메니에르 병이 신문명병, 즉 오스모틱 디스오더의 일종이 아니냐. 콩글리시로 솔루트 릴레이티드 디지즈 아니냐. 그래서 우리 좀 삼시세끼 유기농 라이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계속 그렇게 환자분들한테 좀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항상 뭘 좀 항상 뭐 나눠드려 가지고 좀 정보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단 거, 짠 거, 매운 거, 국물, 나트륨, MSG, 소금, 설탕, 조미료, 색소, 합성 착향료, 인공 용질 같은 거를 좀 적게 드시자. 최소한으로 줄이자. 항상 식습관을 건강하게 좀 가져가야 되겠다. 물 많이 드시고 바나나 같이 포타슘 많이 들어간 과일이나 야채를 드시자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메니에르병 그리고 그 초기 진단으로 되는 급성 저주파 감각신경성 난청, 이제 어큐트 오토 히어링 로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고
거기에 대해서 잘 대처하면 결국에는 그게 우리의 식이요법 생활습관 개선에까지 이르러서 좀 더 건강한 우리의 인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